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만 9천여 명으로 이틀 연속 8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다소 줄었지만 열흘째 500명대를 이어갔고 추가 사망자도 전날보다 감소해 64명을 기록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이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한 화이자와 모더나의 개량 백신에 대해서 유럽연합 내 판매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새 백신은 기존 백신을 최소 한 차례 이상 접종한 12세 이상에게 투약하게 됩니다. 지난달 5일 발사 이후 태양을 향해 비행해온 한국형 달 궤도선 다누리가 오늘 오후 2차 궤적 수정을 기동합니다. 다누리는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상쇄되는 라그랑 지점 부근에서 지구를 향해 방향을 틀 예정인데 이를 위한 궤적 수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다음 주 화요일쯤 제주를 지나 부산 앞바다를 스쳐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제주도 가까이 북상하는 일요일부터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겠고 해안가에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의 핵 진환을 막기 위해서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사찰단이 현재 도착해 4일간의 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사찰단이 원전을 핵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시설 점검과 보호 조치가 지켜지는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8천여 명 많은 8만 9,58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1,000여 명 감소했고 금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 7월 29일 이후 5주 만에 가장 적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47명 감소한 508명으로 10일 연속 500명대를 이어가 있습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6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6,940명, 치명률은 0.12%입니다. 유럽의약품청 EMA는 현지 시간 1일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한 화이자와 모더나의 새로운 코로나19 백신의 유럽연합 내 판매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EMA는 성명을 통해서 화이자와 모더나가 코로나19 신종 변이 오미크론을 겨냥해서 맞춤형으로 개발한 이가 백신의 판매 승인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MA가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하위 변이를 겨냥한 맞춤형 백신을 승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새 백신은 기존 코로나19 백신을 최소한 한 차례 이상 접종받은 12세 이상에 대해 기존 접종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후 접종이 가능합니다. EMA의 권고에 따라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추가 검토를 통해 최종 승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네, 중국 서부 거점 지역인 쓰촨성 청두에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도시 봉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상하이 도시 봉쇄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최악의 폭염과 가뭄 등 악재가 겹치면서 중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시장과 마트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반대로 식료품 판매대는 텅 비었습니다. 중국 쓰촨성 청두시가 사흘 동안의 도시 봉쇄를 공지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일부 필수 사례를 뺀 모든 주민의 바깥 출입이 금지되고 회사나 가게 문도 닫아야 합니다. 인구 2,100만 명의 대도시 청두에서는 지난달 13일 이후 9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최악의 폭염에 물놀이 활동이 늘면서 감염이 확산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앞서 쓰촨에선 폭염과 가뭄에 따른 계획 정전으로 주요 생산 공장들이 보름 가까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일부 지역엔 폭우가 내려 3만 6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성도인 청두까지 봉쇄된 겁니다. 중국 동부 상하이 도시 봉쇄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서부 거점 지역까지 휘청이는 상황. 因市场主体在一些方面遇到的困难比2020年多，今年退税、减税、降费等超过2020年。
올해 초 5.5%였던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3%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세계 공장이자 소비 시장인 중국의 경기가 아래로 기울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지구촌 경제도 미끄럼을 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그동안 여행객들 발목을 잡았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가 내일부터 폐지되는데요. 여행업계는 이번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수요가 크게 회복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환율과 비행기 표값이 걸림돌인데요. 언제쯤 코로나19 이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해외여행 마지막 날 현지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이제는 알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토요일부터 입국 전 PCR 검사가 폐지되면서 10만 원이 넘는 비용까지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예약 서비스 같은 것도 한국이랑 다른 점이 있으니까 번거로운 점도 있었고, 특히 비용적인 면에서 여행객은 지원이 안 되니까 거의 1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을 하고 왔었거든요. 입국할 수 있는 절차가 간소화되고 또 그렇게 되면 여행을 나가게 되는 그런 부담도 줄어드니까 더 편리해지고. 올해 4월 해외 입국자 격리가 면제됐지만 코로나19 재확산과 비싼 비행기 표값 탓에 여행 수요 회복은 아직 더디기만 합니다. 여름 휴가철이었던 지난달 인천국제공항 여객수는 190만 명으로 지난 7월보다 10%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전인 지난 2019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여전히 4분의 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항공과 여행업계는 이번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여행 수요가 늘어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3년 만에 헝가리 신규 노선을 취항하고 코로나19로 운항을 중단했던 중동과 동남아 노선을 잇따라 재개했습니다. 여행객들을 위축시켰던 심리적이고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어 항공 수요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해외여행 문의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신규 예약이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어제 이제 그 전면 폐지가 확정되면서 최근 대비 한 2배 정도 예약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행객들에게 높은 환율과 유류 할증료는 여전히 부담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고 유럽행 직항 비행기표는 300만 원대에서 떨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여행업계는 2019년도 코로나 이전 수준에 비해서 현재 한 10% 정도밖에 회복이 안 돼 있고요. 많이 나가기 위해서는 항공편이 많이 이제 노선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요. 여행업계는 항공편 증편을 위해선 외국인 관광객들의 입국도 늘어나야 한다며 외국인을 상대로 한 입국 후 PCR 검사 기준 완화도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건물도 붕괴할 정도의 위력을 지닌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다음 주 초 제주도와 부산에 스쳐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가장 강했던 태풍 사라보다 강한 데다 영향 반경이 워낙 넓어서 제주도와 남해안은 물론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타이완을 향해 서진하고 있는 초강력 태풍 흰남노의 모습입니다. 중심에는 건물을 붕괴할 수 있는 시속 200km에 육박하는 강력한 돌풍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앞으로 타이완 동쪽 해상에서 하루 정도 정체한 뒤 북서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다음 주 화요일 새벽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 화요일 오후에는 부산을 스쳐 지날 전망입니다. 한반도 부근에서 태풍의 강도는 초강력에서 강한 수준으로 2단계 정도 약해지겠지만 중심 기압은 역대 가장 강했던 1959년 태풍 사라보다 더 강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도 초속 40m 이상으로 기차가 탈선할 정도의 위력을 지니겠고 영향 반경도 400km 정도로 넓어 전국이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태풍의 규모가 거의 우리나라 남한을 거의 덮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상륙을 하던 우리나라 쪽에 상륙하지 않던 이 영역에 대한 부분은 거의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 이번 내용의 주안점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북상하기에 앞서 다량의 수증기 영향으로 주말까지 제주도에 최고 300mm, 남해안에 최고 100mm의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태풍 직접 영향권에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9월 5일 낮 정도부터 제주 육상이 직접 영향권에 들지 않을까 보이고요. 대한해협으로 아마 진로를 바꿔서 간다면 부산 지역에는 9월 5일 밤 정도부터는 또 태풍특보의 영향권에 들지 않을까. 기상청은 제주도와 남해안, 내륙 곳곳에 5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고 시간당 최고 100mm의 물폭탄이 쏟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안가 저지대 침수와 폭풍 해일, 하천 범람, 산사태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지난 28일간 태양을 향해 날아갔던 한국형 달 탐사선 다누리는 오늘 지구와 달 쪽으로 방향을 트는 큰 전환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석 달 이상 계속될 먼 여정의 성패를 1차로 가늠할 오늘 궤적 수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소라 기자입니다. 지난달 5일 미국에서 발사된 다누리. 지구에서 각각 124만 킬로미터와 13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구와 달을 동시에 담은 사진 2장을 보내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지구 중력권을 벗어나 촬영한 사진입니다. 다누리는 지난 28일간 136만 킬로미터를 비행한 끝에 라그랑 지점 가까이 도달했습니다. 라그랑 지점은 지구에서 태양 쪽으로 150여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인데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상쇄돼 중력이 거의 0인 지점입니다. 라그랑 지점은 다누리가 지구와 달 쪽으로 방향을 되돌리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다누리는 이달 중순 이 부근에 도착하는데 완전한 방향 전환을 위해 오늘부터 궤적 수정 기동을 하게 됩니다. 발사 이틀째인 지난달 7일 1차 궤적 수정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궤적 수정인데 이번 궤적 수정이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평가됩니다. 다누리는 여주 심우주 안테나를 포함해 모두 4곳과 교신 중인데 이번 궤적 수정 기동 명령은 오전 10시 지상에서 다누리로 보내지고 오후 2시 자동으로 수행됩니다. 위성의 상태하고 수행된 결과는 30분에서 1시간 뒤면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궤적이 제대로 수정이 됐는지에 대한 여부는 48시간 정도 트래킹을 한 후에 결과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분석을 한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방향과 속도로 수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합니다. 다누리가 달로 바로 향하지 않고 이처럼 돌아가는 건 연료를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태양과 지구의 중력을 최대한 이용해 움직일 수 있는 데다 달에 더 천천히 진입할 수 있어 추진력이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달에 가면 달이 중력이 덜 잡아당기게 하면서 역추진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속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연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가면은 연료 사용을 되게 줄일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큰 이득이거든요. 다누리는 우리 시각 오는 12월 17일 달 궤도에 진입할 때까지 모두 595만 킬로미터를 날아갑니다. 31일엔 달 상공 100km에 안착하고 기능 점검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달을 하루 12번 돌며 관측 임무를 수행하고 우주 인터넷 기술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이 핵재앙이 우려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 원전에 도착해 임무에 착수했습니다. 사찰단은 앞으로 사흘 동안 핵 발전소의 안전시설을 검사하고 모든 보호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이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찰단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 14명의 사찰 전문가로 구성됐습니다. 14명 중 상당수는 원전 현장에 상주하면서 이달 3일까지 사흘간 사찰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It is obvious that the plant and the physical integrity of the plant has been violated several times by chance, by deliberation. We don't have the elements to assess that, but this is a reality that we have to recognize, and this is something that cannot continue to happen. 사찰단은 러시아 국영 원전 기업 로사톰 대표단의 안내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폭격 피해를 입은 원전 부속 건물 일부에는 물이 새고 있고
배수 파이프에도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자포리자 원전은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지만 운영은 우크라이나 국영 원전 기업 에네르고아톰이 맡고 있습니다. We believe it would be like main purpose of this mission for us is just to demilitarize the territory of Zaporizhzhia nuclear power plant and surrounding area. 앞서 사찰단은 1일 오전 발전소에서 약 55km 거리에 우크라이나 영토 자포리자시에서 출발했지만 현장 주변에서 포격이 끊이지 않으면서 도착이 예정보다 약 3시간 지연됐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서로를 향해 IAEA의 사찰을 방해하려는 목적이라며 공격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유럽 최대 규모인 자포리자 원전은 주변은 물론 단지 내에도 포탄이 떨어지면서 핵 재앙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사회는 3월 초부터 이곳을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철수와 비무장지대화를 요구했지만 러시아는 이를 거절하고 대신 IAEA 조사단의 조사를 허용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산업 중에서는 특히 농업 분야의 피해가 큰데요. 국내 연구진이 가뭄이나 장마 극복에 도움이 되는 물관리 기술들을 속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트랙터가 지나는 뒤로 배수관과 왕겨가 땅속 50cm 깊이에 묻어집니다. 밭에 배수 시설을 설치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물이 많은 논을 밭으로 바꿔도 침수나 습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비가 자주 올 때도 배수가 잘 돼 콩이 잘 자랍니다. 반면 이런 시설이 없는 기존의 밭은 땅속에 물이 많아 콩의 수확량이 떨어집니다. 이 시설을 하면서부터는 저희가 그냥 비 오고 난 다음에도 그냥 작업화 신고, 장화 아닌 작업화 신고도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밭농사에 정말 최적화된 시설인 것 같아요. 땅속에 관을 묶고 작물에 필요한 만큼의 물만 공급하는 지중 점적 자동관계 제어 기술도 있습니다. 물 절약과 함께 물 이용 효율도 높여 가뭄 극복에 도움이 되면서 생산성은 더 향상됩니다. 토양 수분 함량과 지하 수위를 항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같이 개발을 하였습니다. 토양 수분 상태를 항시 모니터링하고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농작물의 생육 상황에 따라 정밀하게 물 관리가 가능한 영상 진단 기술도 개발됐습니다. 센서를 이용해 작물의 생육 상태와 수분 공급 상태를 파악하고 자동 물 관리와 병해충 관리도 가능합니다. 사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근적외선 파장대를 이용하면 생육 상태를 진단을 할 수 있고 물이 많은지 부족한지를 판단을 해서 저희가 쉽게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날로 심해지는 기후변화로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만큼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을 위한 대응 기술 개발이 시급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네, 임신 전에 술을 주 2회 마시는 등 고위험 음주 습관이 있었다면 거대화 출산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의 김원호 박사 연구팀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임신부 2,886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신 전 고위험 음주를 한 경우 거대화 발생 위험이 2.3배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고위험 음주는 주 2회 술을 마시거나 한 번에 5잔 이상 음주를 하는 경우를 뜻하며 거대화는 태어날 때 몸무게가 4kg 이상인 경우입니다. 임신 전 고위험 음주는 또 임신 또는 출산 후 우울증을 겪을 위험을 1.7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임상역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플로스1 8월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자국 업체가 생산하는 인공지능용 최첨단 반도체 중국 수출을 중단시켰습니다. 중국군에 의해서 사용될 위험성을 이유로 들었는데 중국은 미국의 전형적인 과학기술 패권주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도 이동환 기자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대기업인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로부터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최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새로운 허가 규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금지 대상은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중 AI용 반도체인 A100과 H100 등입니다. 또 앞으로 엔비디아가 개발할 제품 중 A100 이상의 성능을 내는 반도체와
이 반도체가 포함된 시스템도 모두 수출할 수 없습니다. 역시 미국 반도체 업체인 AMD도 같은 규정에 따라 AI용 GPU 반도체인 M1250의 중국 수출이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중국군에 의해 관련 장비가 사용될 위험성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GPU는 머신러닝 등 AI 관련 작업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반도체로 엔비디아와 AMD가 세계 GPU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출 중단 조치로 중국 기업들이 AI, 특히 이미지와 음성 인식 등의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전형적인 과학기술 패권주의라며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妄图垄断世界先进科技，维护自身科技霸权，破坏全球紧密合作的产业链和供应链，注定以失败告终。 엔비디아는 이번 조치로 이미 중국에서 수주한 4억 달러어치의 매출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현지 시간 1일 장중 10% 넘게 하락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대로 내려가 7개월 만에 상승세가 둔화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에 석유류 등의 오름폭이 둔하면서 상승률이 6%였던 전월보다 내려갔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8.6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7%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 낮아진 것은 지난 1월 이후 처음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 6월 6%, 7월엔 6.3%까지 올랐으나 3개월 만에 5%대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은 공업제품과 개인 서비스,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했지만 석유류 가격이 오름세가 크게 둔화하면서 전체 물가 상승폭이 비교적 많이 축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가뜩이나 국제 원자재 값이 올랐는데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달러와의 강세로 경쟁국인 일본이나 중국 등의 통화 가치도 떨어져서 가격 경쟁력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철강제를 수입하는 중소기업. 요즘 가장 큰 고민은 환율 상승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입니다. 원가가 올랐다고 무작정 제품 판매가를 올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안 돼 있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직접적인 지금 손해가 가중이 되고 또 계속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영 악화의 가장 1순위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류비 부담이 큰 항공사들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앉아서 200억에서 300억 원씩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네, 환율의 상승은 항공사가 지출하는 유류비와 항공기 리스 등의 비용을 상승시키고 여행 비용 증가에 따른 여행 심리를 위축시켜 항공업계의 국제선 여객 회복 속도를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고환율은 수출보다 수입 비중이 큰 업체에 불리합니다. 하지만 최근 현상은 조금 다릅니다. 전 세계적인 달러화의 강세로 경쟁국인 일본이나 중국 등의 통화 가치도 떨어져 수출 가격 경쟁력에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수출 경쟁력, 주요 수출국 대비 우리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연결지어서 이렇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무역 수지는 지난 4월부터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오늘 자정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가 폐지됩니다. 국내 들어오기 전 해외 현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 건데요. 하지만 입국 후 PCR 검사는 유지됩니다. 해외여행 계획하신 분들은 달라지는 방역수칙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